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4일 화요일 아침 김지환입니다. 네, 1년 중 식중독 발생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이 5월과 6월입니다.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식중독균도 왕성하게 증식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가 7월에서 8월에 발생한 환자 수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처가요.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정하고 식중독 예방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또 5월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시락 싸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도시락을 쌀 때 밥과 반찬류는 충분히 식힌 다음에 용기에 담고 또 김밥 속 재료도 충분히 식힌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시락 음식은 2시간 안에 다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채소를 자르는 칼과 도마 등은 꼭 구분해서 사용하시고요. 야외에서 고기를 구울 때도 집게나 가위를 따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생 보관 방법 그리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 가족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요즘에 햇볕도 강하고 자외선 지수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날씨는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은 28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지만 낮 동안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전 내내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 우리 지역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 때문에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했고 밤에도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또 서해안 지역은 황사의 영향 때문에 입자가 더 큰 PM10 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자욱한 곳들이 많겠고요.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종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지금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6도, 세종 28도, 대전 역시 28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3도, 예산 26도, 부여는 27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0.5m, 중부 0.5,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갈수록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가족끼리 무엇을 해도 좋은 5월 가정의 달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멀리 여행을 가도 좋고 집 앞 공원 산책만 해도 좋고 이렇게 5월은 무엇을 하든 간에 어울리고 안성맞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가족끼리 여행 가는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요즘엔 저녁에도 선선하니까 야외 나들이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가족끼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라고요. 명언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5월에 딱 어울리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이슬 뭔들이라고요. 네. 5월엔 뭘 하든 간에 다 좋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자, 집에만 있기에는 좀 답답한 5월 아니겠습니까? 이 5월을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가족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이 5월을 더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분이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정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저는 이미 반소매 셔츠에 선크림 듬뿍 바르고 또 패셔니스타의 필수 아이템이죠. 선글라스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5월을 아름다운 5월을 제대로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1년 후에나 만날 수 있는 5월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는데요. 이맘때 가면 더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대전 유성에는 쌀처럼 하얀 이팝나무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 이팝나무 아래에서 무료로 한방 조격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한방 조격을 즐기고 또 주변 아름다운 경치까지 함께 할 수 있고 또 힐링의 공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가정의 달 5월, 가족이 함께 나들이 할 곳을 찾고 있다면 쌀처럼 하얀 이팝나무 아래서 뜨끈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대전 유성은 어떠세요? 유서 깊은 역사와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유성 온천은 대전의 자랑입니다. 유성 온천이 수질이 굉장히 좋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게 좀 많아서 신경통, 피부병 이런 게 좋고요. 체질에 따라 무료로 즐기는 한방 조격,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또 35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시 인증 맛집에서 맛있는 한 끼를 만나면 제대로 힐링이 되고요. 도심 속에서 만나는 힐링 타임. 지금 대전 유성으로 출발합니다. 도심 속 고층 아파트와 빌딩 숲이 빼곡하게 자리한 대전 유성. 선비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으로 5월 이맘때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대전 어디까지 가봤네에서 찾아온 곳은 대전광역시 유성입니다. 여러분, 유성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유성 온천.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 이곳으로 신혼여행도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곳 유성 온천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가시죠. 높은 빌딩 사이로 길게 녹음이 우거진 곳, 바로 온천공원입니다. 이곳에 가면 무료로 한방 조격을 즐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체질 따라 조격을 즐길 수 있어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사상 체질별로 또 나눠서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럼 나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나 모르는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금 소음인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예, 예. 아, 여기 사상 체질별로 나눠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좋습니다. 사람은 네 가지 체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기 체질에 맞도록 들어가는 것이 몸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여기 그 탕별로 안내판이 세밀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도 거의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관리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관리 사무실에 가면 나의 사상 체질을 알 수 있다? 그게 정말일까요? 10손가락에 지문을 찍어서 간편하게 나의 체질을 알 수 있는 체질 진단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나왔네, 결과가. 네, 선생님은 태음인으로 나오셨고요. 이 간이 튼튼하시고 폐가 좀 약하신 그런 체질이세요. 기호식품으로 차 같은 거 드실 때 오미자차 아니면 이렇게 연한 차를 좀 따뜻하게 데펴 드시는 게 좋고요. 술은 드시면 별로 안 좋지만 술을 꼭 드신다면은 소주나 도토리 술 이런 거 위주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한방 상담까지 받았으니 이젠 조격을 해볼까요? 태음인에게 좋은 한약재는 칡즙이고 소음인은 쑥, 태양인은 오가피, 서양인은 백지 달인 물을 넣어주는데요. 체질에 맞게 한방 조격을 즐길 수 있어 효과 만점입니다. 왠지 더 개운하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야, 따뜻한 온천수에 그것도 본인의 체질에 맞는 한약재가 들어간 물에 두 발을 푹 담그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몸에 있는 혈액들이 착 순환하는 느낌? 게다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들과 함께 조격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기분도 좋아지네요. 좋다. 무료로 즐기는 한방 조격,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요. 멀리서 오셨네요. 따뜻하다는 생각을 나는 못하고 그냥 물이 있거려니 하고 왔는데 따뜻하니까 생각보다도 너무 좋아서 지금 예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유성 사람들은 점점 복 있는 것 같아. 예, 복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따뜻한 조격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대전 유성. 1960, 70년대 국내 최고 신혼여행지로 유명해지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죠. 22곳의 온천탕이 문전 성시를 이뤘습니다. 그 시절 유성 온천에는 영숙이 엄마, 철수 아빠의 신혼 시절 풋풋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인 온천 관광지로서 유성의 역사와 함께해온 유성 온천은 대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성온천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역사도 많이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얼마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시대? 한 100년, 100여 년? 아유, 아니네. 너무 좀 심하시네. 아, 더 오래. 예. 1000년 됐어요. 1000년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으니까 네. 네. 1인석부터 커플석, 단체석까지 다양하게 마련된 조격장. 항상 40도 이상의 수온이 유지됩니다. 얼마나 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부럽겠어요. 이게 아마 전국 최대 규모의 이 조격 체험장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고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른 지자체들에서 유성온천 조격장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좀 움직임이 좀 있어요. 이 성분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럼요. 여기 눈에 보여요? 여기 칼륨 있고 여기 마그네슘 있고 그런데 보인다, 보인다.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몸속으로 쫙 들어가면 몸에 이제 노폐물도 좀 제거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특히 이제 신경통, 관절염 이런 데 굉장히 효능이 있다라고 좀 그런 소문이 나요. 유성온천에 오면 꼭 만나야 하는 희귀목이 있는데요. 신비온천수로 성장한 연인목입니다. 두 나무가 사이좋게 서 있더라고요. 이게 연인목, 일명 부부나무인데요. 이 사이를 통과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갈 수 없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 통과. 자, 이쪽으로 사이를 통과. 아유, 나 힘들다. 통과. 자, 한 번으로 부족한가? 다시 한 번 더. 통과.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비난이다. 저격을 통해 몸의 피로를 쫙 풀었으니까 이제 배를 또 든든히 채워봐야죠. 유성에 와서 꼭 먹어봐야 되는 곳. 대전시가 인증한 3대째 3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맛집입니다. 여기네요. 유성에서 찾은 대전시 인증 맛집. 현재 2대에 걸쳐 3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늘 그랬듯 어머니는 당신만의 비법으로 특제 양념을 만들어 고기를 재워 넣습니다. 청춘을 이 식당에서 다 바친 어머니는 오래오래 단골이 되어준 손님들이 그저 고맙습니다. 야, 저는 주물럭이라고 하면 그냥 고기하고 양념 넣고 주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럼요.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모르지만은 손님들이 이렇게 참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매일 아침 고기 손질과 준비는 아들 김백년 씨가 맡고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자로 잰 듯 균일하게 잘라내는데 보기보다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이 두께가 전부 다 균이라고요. 직접 다 손으로 썬 거예요? 예, 직접 손으로 썰어야 돼. 이게 옛날같이 기계도 써보고 했는데 기계를 쓰면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드신 분들이 그전에도 기계도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다 놓으신 기계가 있었는데 그걸 못 쓰고 이제 다 처분하고 다시 이렇게 썰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 때부터 전부 다 손으로 직접 다 손수 고기를 썰어 왔던 거예요? 예. 이야. 양념부터 고기 손질까지 정성이 듬뿍 들어간 돼지 주물럭. 얼마나 맛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신선한 고기 맛이 입안에서 잘 느껴지더라고요. 대부분 주물럭은 양념 맛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양념도 맛이 있지만 고기 자체의 식감과 그리고 고기 자체의 맛이 정말 좋고요. 거기다가 양념이 싹 스며든 이 주물럭 최고네요. 돼지고기 하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을 빼놓을 수 없죠. 지글지글 불판에서 노릇노릇 구운 뒤 기름장을 찍고 파채와 콩나물까지 넣어 한 쌈 크게 쌓아 먹으면 이 순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맛에 삼겹살 먹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대전 유성에 오시면 온천을 통해서 몸의 피로도 쫙 풀어보시고요. 바로 옆에가 전통 오일장이 있습니다. 전통 오일장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3대째 30년 이상 전통의 맛을 가지고 있는 이 고기 맛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 삼겹살은 언제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부담 없이 즐기는 한방 조격. 피로도 풀고 피부도 매끈해지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대전시가 인증한 맛집에서 든든하게 허기를 채우면 금상첨화입니다. 도심 속에서 따뜻하게 힐링하고 싶은 날, 대전 유성을 찾아주세요. 꼭이요. 네, 이 대전 유성에 있는 한방 조격장과 대를 이어가고 있는 전통 맛집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조격하러 갔다가 이 나의 사상 체질까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의 체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유성 온천 조격탕에 가시면 나의 체질이 적힌 설명판이 적힌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체질 진단기가 있거든요. 수천 명의 지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나의 체질을 알려주니까 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다가 간단한 한방 상담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는 칡즙, 태양이는 오가피, 태음인에게는 칡즙, 그리고 소양이에게는 백지, 소음인에게는 쑥이라는 한약재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왕이면 나의 체질에 맞는 조격탕의 조격을 즐기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는데 멀리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유성 구민들, 대전 시민들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야, 이런 게 우리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팝나무 아래에서 또 조격도 즐기고 또 주변에 있는 맛집에서 또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모님 세대의 추억이 남아있는 유성 온천. 이곳의 조격장이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무료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풀고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매일 아침 만나는 소소한 기쁨,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두뇌를 깨워주는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네, 유성 조격 체험장의 명물은 다름 아닌 쌀처럼 하얀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그 까닭은 하얀 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팝나무가 이것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수치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건강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미세먼지, 2번 수질 오염, 3번 미세 플라스틱. 네. 요 며칠 이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네. 이 봄에 이 지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예, 항상 확인하게 되고 매일마다 예. 네, 외출도 힘들고요. 그렇죠. 마스크도 항상 하고 다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이팝나무가 이것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역할을 한다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미세먼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이팝나무는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는 산림청 권장 식재목 중 하나인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요.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 즉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분량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준의 크기임을 감안한다면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의 양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겠죠.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향해 달려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는 오늘 날짜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5월 14일 오늘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사고 예방의 날, 2번 냉동식품의 날, 3번 식품 안전의 날. 네. 바로 답이 보일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맞아요. 반복이 됐었어요. 예. 쉽네요. 그러니까요. 예, 바로 그냥 답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5월 14일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보기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식품 안전의 날이 정답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 안전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는 식품 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 안전 주간으로 지정, 각종 교육과 행사 등을 펼치며 국민 보건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더워지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식품 안전에 위생을 좀 철저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OX 퀴즈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물건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90년대에 출시된 PC 중에는 열쇠를 꽂아 여는 컴퓨터가 있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죠. 네. 이 OX 퀴즈 항상 반반의 확률이지만 헷갈린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헷갈린다는 분들은 제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힌트가 쫙 나가잖아요. 예, 제 마음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보십시오. 자, 예. 마음의 문을 열기 어떻게 열어요?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할 텐데요. 자, 90년대 PC에는 그 열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출시된 컴퓨터 중에는 본체 케이스에 열쇠 구멍이 부착된 제품들이 존재했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의 키보드 입력을 제한하거나 PC 케이스를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PC를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점차 이 열쇠가 사라지면서 암호로 푸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최근 국립대만도서관에서 한 장의 사진이 담긴 책이 발견됐습니다. 책에는 1928년 히로히토 당시 일항의 장인이자 육군 대장이었던 구니노미야를 저격한 인물과 그가 사용했던 단도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그동안 사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이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조명하, 2번 김원봉, 3번 안중근.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문제 풀 때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번 문제 역시 문제 속에 답이 보이네요.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분입니다. 쉽게 조명되지 모르겠는데요. 않았던 그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분이에요. 네, 세 분 다 예. 훌륭한 독립운동가인데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분 이번에 새롭게 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했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조명하가 정답이었습니다. 조명하 의사는 고작 24살의 나이에 일제치하의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에게 독이 묻은 단도를 던져 6개월 후 목숨을 잃게 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거사 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3개월 뒤 타이페이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사료가 발견됐으니까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장미를 주고받는 로즈데이이기도 한데요. 오늘 마지막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 2, 1. 장미는 색상에 따라 다양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장미는 불타는 사랑, 흰색 장미는 순결, 노란 장미는 질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09년 유전자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탄생한 파란색 장미의 꽃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기적, 2번 바람, 3번 화해. 네.
우리가 장미하면은 빨간색 장미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이 파란색 장미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 깜짝 예, 그렇죠. 놀란 거죠. 오 마이 갓, unbelievable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예, 우리가 어떨 때 오 마이 갓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까? 정말 예. 놀라운 탄생이 아닐까 싶어요. 파란색 그래요. 장미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거 이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란색 장미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아시면 퀴즈 5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기적이었습니다. 파란 장미는 인공 염색을 하지 않으면 만들어내기 어려운 색상이기 때문에 불가능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무려 800년에 걸친 인류의 노력 끝에 인공 염색 없이 푸른 꽃을 피우는 데 성공하면서 기적이라는 꽃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오늘 행운의 선물을 받으실 그 기적을 이루실 세 분은 누구일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그 세 분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611번님, 9521번님, 한 분 더 9199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5월에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좋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나거나 나들이 갈 때 그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초록색 검색창에 그 맛집을 꼭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가면요. 해산물 코스 요리부터 도심에서 즐기는 글램핑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기, 아저씨, 내 말 들립니까? 요 이래 날씨가 좋은데 저 방구석에 처박히가 갖고 내 팔자야. 아이고, 막. 우리도 나가갖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합시다 이제. 다. 물어 가자. 내 저 위에 좋은데 알아갔다. 저 위에 고기 물어 가자 고기. 무슨 소리고 니 또 산에 갈락하지? 부산은 바다 아이가. 부산은 싱싱한 해산물이지. 아이고 막 따라가자. 집에만 있기엔 아쉬운 계절. 지금 가기 딱 좋은 식도락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분위기 한 점, 맛있는 음식 한 점, 경치와 함께 즐기면 더욱 특별한 야외 맛집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먼저 제가 아니 수미너멈이 떠난 곳은 기장 연활입니다. 어메, 아유 뭐 부산요 앞에 조금만 나와도 이래 차가 많노. 내 결혼 생활 20년에 외식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말도 못한다. 요 딱 보니 맛집이네. 가자. 아 오늘이다. 아이고 요 사장님입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요 보니까 맛집 같은데 요 뭐 먹으면 됩니까 여기는? 네, 우리 집은 랍스터 코스를 많이 드세요. 랍스터 코스요? 뭐뭐 나오는데요? 그 해산물, 생선에 랍스터, 멸치에 조개찜, 연포탕, 전복죽 이렇게 나옵니다. 못 살겠다. 당장 해줘 있어. 메뉴들이 어마어마하죠. 가게 안은 이미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뭐 자셨어요? 랍스터 코스 먹었는데 살아있네. 해도 요도 살아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음식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집의 해산물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특히 개불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요, 막 효자네 엄마고 이래 나가고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음식도 되게 신선한 것 같고요.
또 분위기 좋은 데서 먹으니까 또 기분도 더 좋은 것 같고 어머니도 맛있어 하시니까 뭐 저도 기분이 더 좋네요. 매일 새벽마다 전국 각지에서 배달받은 해산물들 싱싱해 보이죠. 여기에 봄을 맞아 기장 대변항에서 온 멸치로 새콤달콤한 멸치회 무침 준비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귀하디 귀한 랍스터까지 쪄주면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랍스터 콕. 와, 아니 뭐 이 랍스터 시켰는데 막 개불하고 산낙지하고 막. 네, 또 해산물 환장한데 니 모르지? 당신이 뭐 아유 한무 주나 이게 어렵드나. 가장 먼저 제철 맞은 멸치회부터 맛을 보는데요. 메인 메뉴라 해도 손색 없을 만큼 꿀맛이었습니다. 아니 봄하면은 이 멸치가 또 제철이거든요. 이게 갱년기에 그렇게 좋대요. 갱년기하고 뼈하고 약간 골다공증하고 뇌도 조금 안 좋은 데 빠진 데가 없는데 보면은 이게 비린맛도 덜하다 해갖고 지금 뭐야 돼. 아유 고습다. 해삼 한 입, 멍게 한 입, 없어서 못 먹는 돌멍게도 한 입. 싱싱한 해산물들의 향연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눈앞에 펼쳐진 바다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아유 잠시만요. 아유 찍지 말고 있어. 아이고. 아유 눈물이 날락하노. 아이 제가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많은 거 바란 거 아닙니다. 니 이거 내 맛있네 이거 그냥 밥상 하나 이거 제대로 먹고 싶었는데 이거 안 사주대 이 남편이 이거 뭐 못난 자식이 아이고 막 오늘 남편 없으니까 더 좋습니다 아주. 그런데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네, 주무시고 계십니다. 뭐시고? 아이 마누라 어디 갔노? 결국 바다 갔지. 이씨. 내도 혼자 맛있는 거 물어 갔겠네. 씨. 에이 그만.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의 식도락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랍스터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집게에서 쏙 하고 빠지는 탱글탱글한 살. 내장도 야무지게 먹어주고 오동통한 꼬리까지.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게 먹고 전복구이 아이가. 이건 또 먹고 연포탕 아이가. 이거는 이거 먹고 뭡니까 이거? 이거 전복죽입니다. 전복죽 아이가. 고소한 전복 버터구이와 시원한 연포탕 그리고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이 남았습니다. 메뉴들이 나올 때마다 저도 덩달아 손과 입이 바빠졌는데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연포탕에 낙지를 슥슥 잘라서 시원한 국물 한 모금. 와, 정말 바다를 통째로 삼키는 기분입니다. 아이고 고맙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하면 바다인데 요 앞에 지금 뭐 있어요? 바다 쫙 있고 딱 차려준 대로 싱싱하게 먹고 몸 건강하게 이래 살면 이게 최고지. 그 인간만 내 가작해도 막 드물이 니글니글한 거 물어 갔다. 아이 뭐 근데 뭐 이 인간은 뭐 좀 주워 먹고 있나 막 신경이 살짝 곤두 쓰네 막. 전화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어댕겨? 나 글램핑 와서 바베큐 어디서? 삼복도로 무라카노 끊어라. 집에 빨리 왔나? 무슨 바다고 그 바람만 불고 뭐 먹고 있나 뭐 물밖에 없구만. 그래. 이 산공기도 맞고 이래야지. 다리가 아픈데. 요 말 좀 물읍시다. 정각 요 오면은 뭐 고기도 먹고 막 풍경도 보고 하는데 있다던데 어디입니까? 글램핑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글램핑인가 뭔가 그거. 여기 옥상에 네. 올라가시면 게스트하우스 있는데 거기 옥상이 이제 글램핑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옥상으로. 부산시 도시재생 사업으로 문을 연 이곳은 초량동 주민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누구든 미리 예약을 하면 옥상에서 글램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또 잘해놨네. 우와, 이 풍경 봐라. 와, 잘해놨네.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푸른 숲과 탁 트인 파란 하늘. 부산
부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야, 이곳. 경치 봐라, 경치. 와, 나 바다 만나가는 요 앞에 다 보이고 산도 있고 다 있고 하면 와, 또 보고. 이렇게 멋진 풍경이 함께하는 글램핑.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감성 뿜뿜한 이곳에서 기타도 쳐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가족 친구 연인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겠죠? 이거 다 준비가 되어 있네. 근데 이 맨몸으로 이래 와갖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예약만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뭐 즐길 수 있는 이제 뭐 장비들이 다 구비가 돼 있어서 네, 이제 이리 오실 때 연락만 주시고 하면은 뭐 사용 가능하세요. 모든 게 준비된 완벽한 글램핑장. 어느덧 해는 저물어가고 글램핑장의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어갑니다. 캠핑엔 또 바비큐가 빠질 수 없죠. 배가 출출해질 때쯤 글램핑장을 찾은 손님들이 있었는데요. 지글지글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에 아재도 눈치 없이 끼어보려 했으나 아이고, 총각들! 아, 나도 여 앉아갖고 한 점 먹으면 안 되나? 아이고, 왜 말안 밀어내노? 아, 참. 아유, 단호하네. 됐어. 안 되겠어. 변신! 여러분, 드디어 리포터 이수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뜻하네. 다시 가볼까요, 한번? 안녕하세요. 저도 앉아서 한입 해도 될까요? 이쪽에 오세요.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인장이 직접 준비해준 삼겹살과 소시지 그리고 새우까지 글램핑장의 분위기와 함께 먹으니까 와, 평소보다 2배는 더 맛있더라고요. 따라따라 나의 삶은 여기로.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어요? 한복도로 이쪽에 네. 이제 조용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아는 동생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와가지고 이제 같이 고기 먹으면서 놀려고 왔죠.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네요. 고기도 너무 맛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빈몸으로 와도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서 글램핑이라니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기서 오늘 못다 이룬 캠핑의 로망까지 다 이루고 왔습니다. 집에만 있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봄.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도 얼른 밖으로 나와보세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맛있는데. 계속 가있어. 네, 이 부산 바닷가에서 신선한 해산물 코스를 만나봤는데 저는 특히 그 부산 기장에서만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멸치 회무침. 이 멸치 회무침이 굉장히 먹고 싶은데 정말 입안에 군침 돌게 합니다. 네,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거기다가 멀리 가지 않고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글램핑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은 한적하게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글램핑이 아닐까 싶은데요. 5월이 가기 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전방 중에 한 곳인 양구군에 가면은 전국에서 자라는 분재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식물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은요, 지리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재는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바야흐로 실록의 계절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요, 보기만 해도 싱그러워지는 자연들이 생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이 보기만 해도 또 숨만 쉬어도 힐링이 되는 듯합니다. 힐링이 되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국토 정중앙 강원도 양구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청정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최전방 DMZ.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생태 환경의 보물창고. 양구의 숲이 봄의 마법으로 문을 활짝 열고 있다. 들어오자마자 저는 굉장히 산책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곳에서는 그 전국에서 저희가 그 소중한 그 분재들을 그 자연에서 이제 그
그 수목들을 화분에다가 이제 얹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한 분재들을 여기다가 전시를 한 곳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짝만 둘러봤는데도 굉장히 예쁜 꽃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한번 우리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빨리 가시죠. 신비로운 분재의 세계로 출발. 온실 속에 들어가니 와, 동화 속 걸리버가 된 기분이 절로 드네요. 작게 축소된 대자연의 모습. 이곳에서는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화분 위에 재현해 놓은 분재들. 잎 뽑기, 분갈이, 전제 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분재는 추운 겨울 동안 동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온실에서 관리한다. 독특한 방식의 원예 기술과 아시아의 미학이 결합돼 탄생한 살아 숨쉬는 예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선비들 사이에 널리 가꾸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와서 둘러보니까요,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예쁜 분재들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하는데도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예, 힘듭니다. 이게 분재가 아침 저녁으로다가 물을 2번씩이나 줘야 되고요. 한낮에 또 워낙 뜨거우면 하루에 3번 이상을 줘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고 하나하나 잎 뽑기부터 잎 속기, 전지, 전제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분재 하나를 관리하는데도 보통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정말 애기 다뤄도 조심조심 이렇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분재가 되게 조그매요. 예, 작은 것들도 있지만 또 큰 거, 또 중간 또 있는데 작은 것도 최소 10년 이상씩 다 키운 겁니다. 이게. 손이 많이 가는 분재. 온실에서만 바쁜 게 아니다. 봄을 맞아 밖에서도 분주한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꽃잔디가요.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얼었어요. 이게 빨리 싹이 나서 꽃이 펴야 되는데 지금 꽃피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줍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면 예쁜 꽃들이 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꽃을 보면서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우리는 이 꽃을 보면 아침에 집에서 괴로웠던 일도 여기 오면은요 마음이 환하게 피치고 건강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꽃이 핀 것처럼 예쁘신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가 꽃이 지금 이 꽃잔디고 뭐 모든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또 생태 식물원 올라가면은 더 이쁜 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도 오시라고. 해발 1000m가 훌쩍 넘는 거대한 대암산.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대암산은 현재 원시림에 가까울 만큼 숲이 잘 보존돼 있어 학술 연구 대상지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 대암산 자락에 위치하는 만큼 양구 자연생태공원은 자연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명소. 저 사실 본인한테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야생화들이 정말 예쁜데 어떤 꽃들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여기 보이는 거 요거는 금나화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그 꽃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네네. 은은하게 너무 예쁘거든요. 예, 우리 예. 분재원에는 야생화들이 엄청 많죠. 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 외에도 여기는 벌개미치라든가 페랭이라든가 뭐 저쪽에 그 복수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예. 진짜 야생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야생화 분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야생화 옆에서 굉장히 기쁨을 받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식물이라고 그 마음이 다를까. 겨우내 온실 안에 있던 분재들도 봄을 맞아 바깥으로 나왔다. 본격적으로 찾아올 상춘객들을 위해 분재 야외 전시를 준비하는데, 얘들아, 간만에 바깥 공기 맡으니까 너희들도 좋지? 안에서 봐도 멋지지만 봄 햇살 아래에서 보니 더 멋있다. 야생에 있는 식물을 화분에 옮긴다고 해서 다 분재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소재를 화분에 옮겼다가 2, 3년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화분에 옮겨서 이 수영을 잡기 시작해서 2, 30년 정도 흘려야 이 정도의 화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령이 한 80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잎 크기라든가 이런 순 같은 경우는 5월에서 6월 정도의 순을 따줍니다. 따져서 잎 크기를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나무의 생명은 또 표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표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건강하고 수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오히려 큰 것보다 이렇게 작게 보는 게 더 소나무에서 더 잘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작아서 더 아름답다. 나무가 가진 아름다움을 농축시켜 놓은 듯한 분재의 매력. 양구 DMG 야생화 분재원에선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우수한 분재 1,500여 점을 한 곳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사계절 내내 한결같은 지조를 뽐내는 수종부터 아름다운 꽃과 알록달록한 단풍을 선보이며 계절의 흐름을 보여주는 수종까지.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분재인가요? 뒤편에는요 목재문화 체험관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에 이제 여기 그 건물이 준공될 예정인 그 목재문화 체험관이고요. 여기 이제 그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목재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다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양구 자연생태공원의 체험 명소가 될 목재문화체험관. 다가오는 6월 준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이곳은 목재 작업실, 목재 체험실, 분재 체험실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보다 재미있게 숲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무에 대한 지식과 함께 오랜 옛날부터 인간이 나무와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전통 목공구 전시까지. 이렇게 보니 나무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존재네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디를 갈까 고민이시라면 저 이현이가 강력 추천합니다. 이곳 양구 자연생태공원에 오셔서요 야생화 분재도 보시고 자연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구로 놀러 오세요. 자연의 초대를 받아 산과 들로 떠나는 계절. 양구 대암산에는 눈부신 실록의 품에서 만끽하는 힐링이 있다. 숲속의 휴식처 양구 생태식물원과 동물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DMG 야생동물 생태관, 정원 속의 작은 대자연 DMG 야생화 분재원까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초록빛이 넘실대는 강원도 양구로 봄날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작지만 더 큰 아름다움, 느리지만 더 놀라운 신비가 한반도의 중심, 자연의 중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네, 이 해발 1,000m 높이에 마련된 분재식물원에 다녀왔습니다. 네. 자연님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희귀한 야생화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꽃과 분재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원도는 산도 높고요. 침엽수림이 많아서 공기가 정말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분재식물원까지 조성이 됐으니까 강원도 여행 계획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하늘빛이 흐렸던 어제 오후와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한낮 기온은 대전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동안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전과 밤 공기질은 좋지 못합니다. 대기 정체 때문에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에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밤에 다시 높아지겠고요. 또 서해안 지역은 황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입자가 더 큰 PM10 먼지 농도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가 자욱한 곳들이 많겠습니다. 또 대기가 무척 건조해 건조특보 내려져 있고요.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안개와 먼지가 뒤섞여 다소 흐린 하늘인데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6도, 세종과 대전은 28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3도, 예산 26도, 부여는 27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0.5m, 중부와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날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5월에 할 만한 것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9953번님, 5월 어버이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카네이션 200송이를 포장해봤습니다. 와. 예쁘죠? 200송이나요? 어유 많이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셨네요. 네, 예. 예뻐요. 0780번님, 시아버님 4주년 추도식 끝나고 시댁 마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숯불에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분위기 괜찮죠? 이 숯불에 또 이 마당에서 구워 먹는 그 고기 맛, 굉장히 좋죠. 더 맛있겠어요? 그럼요. 8667번님, 요즘에 날이 좋아서 캠핑하기가 딱 좋습니다. 우리 가족 속리산에서 캠핑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딸과 대화도 많이 하고 참 좋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요. 이럴 때 또 딸과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죠. 네. 예. 4670번님, 지난 토요일에 2019 유성 온천 문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체험 부스들로 인파하는 장사진이었고요.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시간이었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렸습니다. 네, 예. 기념품도 사셨네요. 0795번님, 가족과 함께 세종 호수공원에 자주 나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도 타고 꽃들도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세종 호수공원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이게 네. 삥 돌게 참 좋은데 이렇게 아빠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5855번님, 올해 만나온 지인들과 첫 해외여행, 각자 가정과 직장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해온 우리들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또 가고 싶네요. 열심히 살아보세. 아주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그래요. 지인들과 함께한 첫 해외여행,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호이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저는 못 가봤는데 딱 보니까 아나 보네요. 예. 자, 0656번님, 당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문회 축제가 있었습니다. 불꽃놀이가 가장 하이라이트였어요. 봄밤을 멋지게 수놓았습니다. 친구들아, 다음에 또 보자. 이 초등학교 동문회, 얼마나 설레고 또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좋을까요? 예. 엄청 재밌겠죠. 네. 0899번님. 네, 낮엔 너무 더워서 저녁 무렵 도시락 싸들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맛나게 싸간 치즈, 일반, 베이컨 김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김밥을 종류별로 싸가셨군요. 치즈, 그냥 김밥, 베이컨 베이컨까지. 김밥. 솜씨가 좋으세요? 그래요, 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미성 윈드 오케스트라가 마련한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마련되고요. 별 음악회, 천체 관측회 등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대전 신민천문대 별축제가 17일과 18일까지 이틀간 계속됩니다.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빛과 문화예술의 향연,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은 25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샘머리 보라매 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큰 현대사를 예술작품으로 만나는 전시 도블 60주년 이응로 박인경 전이 26일까지 홍성군 이응로 생가 기념관에서 마련됩니다. 충남 보령을 기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용빈 작가의 인간의 길 전시회가 30일까지 보령시 모산 조형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5월은 광어가 제일 맛있는 계절이죠.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26일까지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방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맛집 앞에서 줄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현대인들. 화학 첨가물 0% 천연 발효빵, 밀가루 없이 만드는 글루텐 프리 케이크는 어떠세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강 간식 레시피를 내일 아침 뚝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봄비가 제법 내렸었는데 5월부터 7월까지 이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농업용수 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물이 늘 부족한 도서 지역에서는 급수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물 쓰듯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평소에 물을 아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행안부는 농번기를 맞아서 물 절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 일조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이미랑 꽃배달 서비스의 축하 꽃바구니, 주식회사 서울 프로폴리스의 건강식품, 정광수 커피하우스 대전점의 상품권, 떡 전문점 콩쥐파치의 떡 선물 교환권, 장루이 다비드 오페라점의 헤어 상품권,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문화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한국의 선물 교환권, 키다리식품 세이면의 즉석 생소면 세트, 공주 장승마을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